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문정동에 네. 아파트를 네.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새로 제가 그 갭 투자로 다세대 주택을 네. 개포동에 네. 두 개를 네.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다가구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이제 하도 이러니까 저는 이게 좀 좋아서 갖고 있고 싶은데 네.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걸 그대로 조금 가지고 있다가 차라리 뭐 증여를 해야 될지 네. 이 부분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포동의 정확한 번지 수는 어떻게 될까요? 개포동에 1205번지예요. 1205번지. 일단 보유하고 싶은 마음은 크신데 세금이 또 네네. 걱정이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개포동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고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고민 해결에 또 전문가님 연결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네네.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대로 치면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부동산이 많아서 고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죠? 특히나 이 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내 네. 젊음과 어떤 청춘을 태워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모은 자산을 이렇게 예쁘게 투자해 놓은 건데 요즘은 좀 거꾸로 된 게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문전동 쪽에 지금 아파트 거주 요건을 안 채운 아파트 갖고 계셔요. 네네. 그죠? 사신 시점이 혹시 언제십니까? 2018년 그 초기예요. 3월쯤에, 그러니까 1월쯤에. 이제 적어도 이제 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실거주 요건으로 이제 채워야 네. 실제로 양도세 40%, 보유 40% 이렇게 80%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문정동은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문정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개포동에 있는 것조차도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개포 주공아파트, 뭐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이 일대 아파트들이 지금 곧 다 무너지고 멸실되는 시점에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80년대 초, 80년대 중, 90년대 초까지 90년대 초에 지금 공급된 게 거의 드물거든요, 여기는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아파트가 유지될 수 있는 자체적인 수명 자체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재건축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수요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있는 어떤 공급 물량들이 기존 물량들이 멸실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이 갑자기 멀리 어디로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수요층들이 적어도 수만 명의 수요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문정동에 있는 집을 거주 요건으로 채우면서 들어가서 사시고 그죠? 보유하면서 사시고 이거를 지금 와서 팔려고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대사업자 내서 보유를 하자. 그래서 임대 혜택은 없어지지만 다만 주택수에서 빠져버리는 이런 구조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빌라 2개 갖고 가고 내 집 갖고 가면서 빌라 2채 어떤 시세 차익이나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눌러놓고 산 내 집이 또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차익까지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구조를 봤을 때는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손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단기로 돼 있어서 이 두 개는 단기 사업자 지금 4년짜리를 했어요. 그래서 곧 이게 이제 2년 뒤에는 이게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이 뭐 자녀한테 기회를 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파는 게 좋은 건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아드님이나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지도 중요해요. 직장 다니고 있고 34살이고요. 자, 결혼하셨을까요?
결혼은 아직 아니고요. 자, 결혼하는 구조로 간다. 그런 네. 나이가 됐다. 그러면 네. 청약시장에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나 아니면 네네. 무주택자 기준으로 주택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빌라를 주게 되면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고 부모님 걸 받아서 청약시장에 이제 도전을 못하는 이런 구조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이거를 아드님한테 줄 때 아드님이 취득세, 그다음에 네. 아드님이 증여세를 내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나중에 네. 팔았을 때 부동산 복비까지 따지고 보면 네. 우리 이 빌라가 20% 30%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그 이상 올랐을 때에 그 나머지 부분이 나한테 차익이 남는 거고요. 네. 만약에 20% 이하로 올랐을 경우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증여세라는. 네. 그래서 올라도 20% 올라도 오른 게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올라도 오른 어떤 수익이나 차익을 볼 수 없는 부분, 플러스 우리 자녀분이 신규 분양 물량의 청약이나 어떤 신규 분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구조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를 증여하지 말고 예. 임대사업자 전환해서 지금 갖고 있다가 2년 예. 정도 있으면 그 시장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시장 수요가 있을 거니까요. 네네. 2년 후에 파시는 타이밍을 잡으시던가 아니면 예. 그때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장기로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를. 그때 장기로 전환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단기인데 장기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빌라는 아파트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예. 저는 2년 정도 있다가 네. 매도 시점을 잡아도 차익 반등을 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녀분한테 증여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네. 자녀분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 방법에서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문정동의 집을 누르고 네. 이 집을 임대 시장에 계속 놓고 있다가 네네. 2년 정도 있으면 개포동이나 이 주변에 예. 아파트들이 막 부서지고 멸실되는 이런 타이밍에 딱 들어가 줄 것 같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굉장히 올라가 있는 이런 타이밍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때 팔 건지 네. 세금 절세를 할 건지 이 부분을 그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워낙에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주 수요도 네네. 흡수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전세가 상승, 그러면서 또 결국에는 매매가 상승 견인까지 예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네네. 워낙에 청약 시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도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방송에서도 해주셨으니까 어머님 부동산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자녀분들의 투자 전략에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동안 저희가 또 아파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 네네. 서울의 주택 시장은 앞으로는 계속 어떨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시장 앞으로도 계속 핫할 것이다.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들, 그러니까 최근 한 7년에서 조금 길면 10년 내의 아파트들은 호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일자리와 교통 편한 아파트는 올라갈 것이다. 네. 다만 외곽으로 빠져서 교통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리고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중간해서 재건축 재개발 못 들어가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